사실 이제 모의고사 문제, 저희가 이제 내신 문제와 모의고사 문제가 이제 확연히 좀 구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확통이 되겠습니다. 확통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이한 풀이, 특수한 풀이 같은 부분이 내신에 잘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암기적인 요소가 충분히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는 약간 이제 특수한 풀이를 알고 있을 때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수능에서는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류의 문제에서는 저희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 합의 법칙, 고배 법칙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꼼꼼하게 케이스를 나눌 수 있는 것인가. 자, 그리고 역시 잘 나오는 것 중에서는 이제 6건의 경우의 수와 그다음에 지금 2번에서 소개되는 뽑고 순열, 뽑고 나서 그 다음에 순열을 생각하는 이런 계열의 문제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2번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요. 자, 이 문제 역시 이제 고3 기준으로 2등급 수준에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뽑고 순열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개념 원리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교재조차도 항상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뽑고 나서 순열인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자 5명이 있고 여자 3명이 있는데 남자 5명 중에서 3명을 뽑고 여자 3명 중에서 2명을 뽑은 후 그들을 순열시켜라 라는 식의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범할 수 있는 오류가 학생이 실제로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학생의 사물함을 배정하게 돼버리면 문제가 굉장히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사실상 구하는 게 실수 나올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런 류의 문제들은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7개의 사물함 중에서 남자 사물함은 무조건 3개가 뽑힐 것입니다. 남자 사물함 3개를 뽑자.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2명이기 때문에 여자 사물함은 결국 2개를 뽑게 될 것입니다. 이 룰에 따라서 2개를 뽑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총 5개를 뽑게 되긴 하지만 이때 남자들 3명이 남자 사물함 3개에 들어가기 때문에 따라서 한솔 선생님, 남자 사물함 3개에 남자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남자 사물함 3개, 남자가 들어가는. 예, 남자 사물함이라고 지정된 곳 3개에다가 남자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3패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 자, 정선진 팀장님, 여자 사물함 2개에 여자 2명이 대응되는 방법이 몇 가지죠? 예, 역시 2패까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남자 사물함을 뽑고 여자 사물함을 뽑았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결국 12가지 케이스를 고배 법칙에서 곱해주면 됩니다. 자, 따라서 전체적으로 수는 좀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이것의 정답은 12의 배수다. 자, 그래서 12의 배수로 분명히 답이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 뽑고 순열이라는 개념, 그 외에는 기본적인 조합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제 학생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사전식 배열로 가능하면 최대한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남자 사물함 3개, 여자 사물함 2개를 뽑는 것이 이제 핵심이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남자 사물함과 여자 사물함이 같은 층에 있을 때는 이웃해서는 안 된다. 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자, 따라서 남자 또는 여자를 경우로 나누는 건데요. 여기서는 여자를 나누는 게 경우가 좀 편합니다. 자, 따라서 첫 번째, 자, 여자를 가지고 여자가 들어갈 사물함을 뽑는 겁니다. 사물함 2개를 뽑자. 1층, 자, 그리고 2층, 그리고 3층. 자, 이 분류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1층에 2명. 자, 다음 두 번째, 2층에 2개. 자, 다음 세 번째, 3층에 2개. 자, 다음 네 번째, 1층, 2층에 각 1개씩. 2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에 다섯 번째, 1층, 3층에 각 1개. 자, 다음 6번째, 2층, 3층에 각 1개. 자, 결국 이렇게밖에 이제 나눠질 수 없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여자 사물함을 뽑고 남자 사물함도 같이 뽑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층에서 2개를 뽑자가 됩니다. 1층에서 어떻게 2개를 뽑든 간에 남자는 1층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이웃할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1층에서 마음대로 뽑자. 32. 자, 그래서 여자 사물함을 뽑았습니다. 자, 라고 했을 때, 자, 그때 남자 셋은 이 4개 중에서 아무나 뽑으면 됩니다. 43. 자, 따라서 경우의 수는, 자, 12. 자, 이렇게 이제 되겠죠.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2층에서 두 개를 뽑습니다. 자, 2층에서 2개를 뽑았으니까 경우의 수는 생기지 않겠죠. 자, 따라서 여자는 1가지,
자, 하지만 남자들은 2층을 제외한 모든 곳을 다 쓸 수 있습니다. 5개 중에서 3개를 뽑으면 됩니다. 곱하기 5시 3, 10가지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 역시 2번 케이스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역시 10가지입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1층, 2층에 각 한 개를 뽑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2층에 2개 중에서 하나를 뽑게 되고요. 자, 2개 중에서 하나 뽑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2가지가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여자가 자, 1층에서 하나를 뽑아야 되는데요. 만약 여자가 여기를 뽑았다라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남자들은 여기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명이 못 들어갑니다. 자, 따라서 반드시 여자는 여기 아니면 여기만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2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4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다음 1층과 3층에서 각 한 개를 뽑겠다. 1층과 3층에서 각 한 개를 뽑게 되면 역시 1층과 2층에서 각 한 개를 뽑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 역시 4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2층과 3층에서 각각 한 개를 뽑겠다라고 하겠습니다. 2층과 3층에서 각각 한 개를 뽑게 된다면 2층 중에서 하나를 뽑고 2가지, 3층 중에서 하나를 뽑고 2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남자들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무조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자, 따라서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6가지 케이스를 모두 합친다면 44가지 뽑는 케이스가 됩니다. 자, 이것에 처음에 언급했던 대로 남자 사물함 3군데에다가 남자 1대1 대응시키겠습니다. 3패. 역시 마찬가지 여자 사물함 2군데에다가 여자 둘 역시 1대1 대응시키겠습니다. 202팩입니다. 자, 따라서 계산해주면 52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제일 이제 주안점이 케이스를 어떻게 나누냐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되고, 사실은 학생들이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굳이 여자로 나눠야 되냐, 남자로 나누면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사실은 이게 어떻게 설명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알기는 좀 힘드니까 3등급 이하 학생들에게는 실제로 남자로 나눴을 때 그 어려움을 직접 한번 보여주는 것도 뭐 하나의 좋은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수업은 이 문제는 빈도로 따진다면 뭐 사실상 뭐 100% 출제라고 불리우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반드시 나오고, 그다음에 난이도로 따진다면 사실 케이스를 나누는 게 상당히 어렵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4.5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